안녕하세요. 프롬프트 샌드박스입니다. 이 채널은 40대 먹은 아재가 게임을 만들면서 개발 중인 영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울티마 온라인의 개발을 다루고 있습니다. 영상 편집도 미숙하고 대부분 AI로 개발하지만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제 영상에 음악이 추가되어 있지만 저도 보통 영상을 볼 때 볼륨을 켜지 않고 보기 때문에 볼륨 없이도 볼 수 있도록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우선 어설픈 영상임에도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도시 경제 시뮬레이션 영상입니다. 포브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했어요. 이제 외곽으로 나가서 문게이트로 갈게요. 유저 벤더촌입니다. 인테리어 감각들이 포브의 유저들이 많은 이유는 캐릭터를 만들면 포브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여기에 문게이트가 없을 거예요. 목화를 수확하러 문글로우로 가겠습니다. 제가 울티마 온라인을 처음 시작하게 된 것이 다른 게임에서 길대장님이 강력하게 추천했었어요. 그분이 처음으로 저를 데려간 곳이 문글로우입니다. 한 1년 정도는 계속 문글로우에만 있었었죠. 게임이었지만 바다 앞에서 낚시하고 벌목할 때면 반복 작업이었지만 이상하게도 힐링되었었어요. 이 길을 뛰어갈 때마다 20년이나 지난 추억이 계속 떠오르곤 합니다. 특히 저 텔레포트는 정말 많이 탔었어요. 이제 거의 도착한 것 같아요. 목화밭이 조금씩 보이는군요. 지금 보시는 목화밭에서 목화를 수확해서 목화를 채집해서 상인에게 많이 팔아먹었습니다. 아두가 다 캐버렸네요. 식물 성장도 바로 성장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시간에 따라 작물이 성장하는 시스템입니다. 마을밭은 시간이 되면 누구나 작물을 딸 수 있어요. 물론 개인밭도 가능합니다. 채집 시스템 안내 때 더 자세하게 소개할게요. 여긴 목화가 없으니 브리튼 밀밭으로 이동합니다. 그냥 이동하면 심심하니까 뉴비 이야기를 계속할게요. 집 옆에 목화밭이어서 주기적으로 목화를 땄었어요. 그런데 저만 그 생각을 한 게 아니다 보니 아까처럼 종종 마주치기도 했었고 인사도 몇 번 주고 받았어요. 그때 만난 사람들과 길드를 만들었었는데요. 아리랑 샤드에서 목화만 따는 사람들이어서 X 길드를 만들었는데 지금도 같이 게임을 같이 하는 인연이 돼야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설이 길었네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죠. 초기의 울티마 온라인은 매매 시스템이 독특했습니다. NPC 상인들은 보유 금액을 가지고 있었고 유저에게 물건을 판매하면 금액이 늘어나고 유저의 물건을 구매하면 소지금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NPC들은 무한정 물건을 사들이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야 다신 상인 돈이 리스폰 되었죠. 지금 봐도 정말 매력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브리튼 밀밭입니다. 많이 자라고 있네요. 밀은 쇠스랑이 있어야 수확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낮 윤활날이 있는 도구도 추가할 계획입니다. 이후 울티마 온라인은 다른 매매 방식이 도입됩니다. 기존은 수량에 따라 가격이 즉각적으로 변동되었는데요. 일부 아이템들이 경제 시스템이 되면서 500개를 기점으로 시세가 1GP씩 변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도시마다 차등이 생기는 방식이었고 도시마다 물건 가격이 달라 나름 재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드는 시스템은 조금 더 확장해서 트라멜 도시에만 적용시켰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른 대륙도 확장됩니다. 이미지에 잠깐 나온 게 파트타임 시스템입니다. 아직 손볼 부분들은 많지만 기초는 거의 다 완성됐어요. 파트타임은 도시마다 요청사항이 다릅니다. 이걸 도시 경제란에서 소개를 시켜드리는 이유는
파트타임 금액 책정 및 마을 공용 물품 조달 시 자동으로 도시 공용 창고로 물품이 갱신되기 때문이에요. 30분마다 요구사항들이 변경됩니다. 수락 시 최대 2시간 안에 업무를 완료시켜야 해요. 25분 후에도 수락하지 않은 일거리들은 자동으로 시민들이나 모험가들이 퀘스트를 받게 됩니다. 로그에서 모험가들이 퀘스트를 완수했거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일거리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시경제 시스템의 관리창을 소개합니다. 저번 영상처럼 관리자만 보는 창입니다. 마을들의 총 자산과 상인수, 유저 골드 수집량 등 한눈에 물품 시세 등을 관리하는 창입니다. 모험가들도 물품 구매 및 전리품 판매 등 마을 소비의 핵심 및 치안 안전도 담당합니다. 특히 모험가들은 시민들을 고용해서 길잡이로 고용하거나 진말 등을 사서 운송하는 등 한 번에 많은 물품을 미리 구매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도시 공용 창고의 세부 내역창입니다. 이 공간에서 도시의 물품의 관리를 확인합니다. 특히 생필품 같은 경우 변동이 있는 편입니다. 아직 모험가의 코드가 완성되지 않다 보니 물약 등의 물품들은 아직 도금의 변동이 없네요. 시민들은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노동자들은 주로 자원 채집표 물 판매 등의 자빌 위주예요. 상인들은 마을과 마을끼리 사재기를 주로 합니다. 이 시민들이 유저와 함께 도시 생태계를 꾸려갑니다. 처음엔 수명을 40에서 80으로 했었는데요. 게임이지만 첫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분이 묘해서 수명을 대폭 증가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스트레스 등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앞 영상에서 잠깐 소개드리는 가문 영토 공간입니다. 나중에 시민 영상에서 자세하게 소개드리겠지만 시민들의 행동 패턴이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각 대륙별로 설정이 가능한 창입니다. 현재는 트라멜만 열어서 다른 대륙들은 잠겨 있습니다. 도시가 아닌 외곽의 물가 책정은 공통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제지표 초기화는 처음에 물가가 반영되는 계산식으로 초기화시키는 버튼입니다. 총 벤더 수, 도시 크기, 환경 등에 따라 자원, 물품 수를 초기값으로 리셋시키는 버튼입니다. 아까 브리튼 공용 마을을 봤으니 코브도 보도록 하죠. 코브는 브리튼보다 물품 수도 작고 조촐합니다. 물가가 변동되는 조건은 초기 설정 값을 따라갑니다. 만약 물 초기 설정이 25,000개인데 공용 재고가 2만 개면 시세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을 파트타임에서 물 판매 일거리도 늘어나고 시민들은 자신의 월급과 파트타임을 분석합니다. 만약 수익이 더 크다면 파트타임을 선택합니다. 이 창에서 시민들과 모험가를 생성합니다. 현재 총 시민수가 1539명으로 보이네요. 초반엔 설정이 변경이 많았다 보니 자주 초기화 후 생성을 진행했었어요. 원래는 9,000명이 넘는 시민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가상 데이터에서 NPC로 기획이 변경되어 혹시 모를 렉 유발이 걱정되어 20%만 남겼어요. 모험가들도 비슷한 이유로 숫자가 대폭 줄었습니다. 모험가들은 다양하지만 고유의 포지션들이 있습니다. 모험가들을 마을과 마을로 때로는 던전으로 이동합니다. 경험치를 쌓아서 강해지고 유저와 같이 성장합니다. 파티를 기다리는 모험가들입니다. 역시 여기에서도 딜러는 천민입니다. 모험가들의 이야기는 던전 시스템 때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몬스터 시스템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AI 판타지 게임 음악 채널도 운영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링크로 방문 부탁드립니다.